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칫 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호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86쪽 맨 아래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네. 중구민이 주인공인 중구 온마일 축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네네. 지난해에도 이게 이제 계속 축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름만 좀 바꾼 거죠? 네, 네, 같이 하던 온마일 축제 건데. 이름이 좀 변경돼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지역 축제 육성. 또 두 번째는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주민 중심 마을 축제. 마을별 고유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축제. 또 주민 상인,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지역 상생형 축제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지난해 이제 우리가 마을 축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애당초 취지는 주민들이 주도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축제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우리 예산을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 1,000만 원 예산을 훨씬 뛰어넘어서 어떤 데는 뭐 3,600만 원까지 이렇게 들어갔다고 결산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원금 1,000만 원 외에 나머지 2,6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던지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무리수도 좀 따랐고 이렇게 네, 주민 간에 또 갈등도 좀 표출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민이 주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하는 형식이 돼버린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우리가 자생단체가 보면 보통 7, 8개씩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은 참여를 하게 되고 어느 한쪽은 참여를 안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단체마다 또 갈등도 생기고 또 이런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대로 그냥 계속 추진을 할 건지 네, 아니면 관은 완전히 손을 떼고 주민 자율적으로 하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도에 지금 10개 동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을 축제가 지금 진행이 됐고 개수당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잠깐 설명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금액들이 사실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러면서 또 그 저희들이 이제 평가와 그 다음에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 지역 특색도 조금 나타나지 않고 조금 일률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도 해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주민들 의견도 좀 한번 더 수렴해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생각했던 바도 한번 주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거치고 해서 좀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적인 부분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 이상이 드는 모든 그 축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뭐 자발적인 참여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축제만큼 동에 있는 또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축제위원장님이라든지 자생단 위원님들 또 동장님들 함께 좀 모여서 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그 운영 관련돼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진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이 되면 한번 의원님들께도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물론 초기다 보니까 이제 물론 시행착오도 물론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생각했던 것보다 이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네, 무대 하나 설치하는데도 막 1,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지원금 1,000만 원 주고 받고서 무대 설치하는데 음향기기 무대 설치하는데 1,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은 이건 소규모 마을 축제가 아니고 무슨 중국 우리가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같이 이렇게 되는 변질된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게 거기다 먹거리 장터를 하게 되니까 이게 점심 저녁까지 거기서 술을 팔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주변에 상권은 아예 장사가 안 됩니다 이게. 네. 여기서 저렴하게 팔으니까 이제 협찬 받고 막 해서 저렴하게 물건을 갖다가 거기서 음식을 해서 팔고 전을 부쳐 팔고 술을 팔고 하다 보니까 또 뭐 큰 소리도 나오고 또 술을 더구나 낮술 같은 거 먹게 되고 이렇게 해가 넘어가기 이전에 축제가 시작이 되고 하니까 네네. 거기서 술을 먹고 하면 아무래도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더 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노래자랑이라든가 연예인들 불러서 하다 보니까 막 음향 소리는 크게 막 틀고 하다 네. 보니까 이건 축제가 아니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축제인가라고 싶을 만큼의 문제 발생도 자꾸 생기고 민원도 생기고 하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 또 상인들이 마을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 이제 찬조금도 내고 기부금도 내고 했는데 막상 그쪽에서 술을 팔고 음식을 팔고 하니까 자기네 가게는 장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다 몰려들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불만들도 있고 또 각 지역에 특색이 있는 그런 축제여야 되는데 말 그대로 지역의 축제가 아니고 뭐 단순하게 그냥 지역의 가수들을 부르고 또 뭐 노래자랑 이건 뭐 다 비슷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게 과연 이게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축제인지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데 물론 뭐 쉽게 개선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관 주도에서 벗어나서 작게 하더라도 네. 그 마을의 특색 있게 또 마을 주도 형태로 이렇게 축제를 했으면 싶은데 예, 거기다 예. 대안 같은 건 있습니까? 네, 지금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은 이 축제에 대한 주관을 인전 우리 의원님께서도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전환을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사실은 동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렇더라도 관주도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못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축제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동 주민들과 한번 더 대화를 좀 더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하는 그런 대안 내지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못 드리더라도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저희들과 함께 고민한 부분들을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있으니까 그걸 지표로 삼아서 네, 올해는 좀 내실이 있고 또 말 그대로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마을의 특색 있는 네네,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네, 지난해 보니까 각 마을에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이웃 더 마을에서 들었습니다. 이웃 동에서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크게 화려하게 한번 하는 것이었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기식 이런 경쟁 네. 의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걸 탈피해서 네, 어느 동은 어느 동네 고유 문화가 있고 또 특색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발굴을 하고 해서 각 마을마다 좀 다르게 네. 또 자기들이 규모가 큰 것보다는 작고 내실 있는 또 진정으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64페이지에 통장 직무연수 확대 좀 볼게요. 네, 의원님. 60, 84페이지요. 84페이지. 네, 의원님. 이제까지는 전체 통장님들 전체 연수는 안 갔죠? 예, 전체 연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의원님. 네, 현재까지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1박 2일 가는 겁니까? 네, 작년까지가 지금 1박 2일로 진행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 통장님들 1박 2일 가요? 지금 아직 그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통장님의 화합 도모를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 지난번처럼 1박 2일까지 아직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가는 만큼 또 예산도 수반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잘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24년도 이제 예산은 이제 1,700만 원이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무려 200% 증감이 이제 증액이 돼가지고 네. 3,4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액은 5,100만 원. 예, 5,100만 원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 맞습니다. 통장 인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으로 보면 419명이 정원입니다, 의원님. 419명이 돼 있어요. 예, 정원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정원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통장 상해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413명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네, 이제 현원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현원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1박 2일을 했는데 네.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1박 2일을 해야 될지 네. 아니면 이제- 당일치기로 네. 해야 될지 그럼 네, 지금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네요. 예,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지 지금 사실은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 1박 2일을 할지 아직은 뭐 결정을 안 됐는데 네. 2024년도 1,700만 원 갖고 예산을 할 때는 네. 1박 2일을 했어요. 네, 1박 2일 했습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네. 이때는 몇 명이 보통 가요? 보통 120명 좀 넘게 가고 있습니다. 한 130명 내외. 예. 140명. 예, 지난번에는 작년 같은 경우 128명이 예, 갔었습니다, 의원님.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된 경위는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가게 됐습니까? 이제 보통 이제 통장 임대에 대한 화합 도모와 사기 진작이 사실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을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통장님들을 좀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러한 그 통장 직무 연수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제 통장님한테 계도지가 폐지가 됐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아마 그것도 여기 지금 작년에 증액한 사유에도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네, 아직 결정을 하지 안 됐고 네, 1박 2일을 할지 네, 그냥 당일로 하루에 할지는 네. 아직 미지수라 이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은 네, 통장님들 이 보험 가입한 게 있어요. 예, 상해보험. 상해보험, 네, 1인당 5천 한 200, 5,200여만 원 정도 되죠. 네, 근데 이것이 담보 종류 이제 보상한도 이건 성별 연령에 따라 실제 보험 가입비는 유동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통장님들 때문에 저희들이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이 혹시 네,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13명이고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 이제 52,560원 1인당 네. 이렇게 해서 2,100만 원 정도가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 예산안 계산이 돼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상해에 대한 예비 차원에서 지금 보험을 가입해서 우리 통장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장 범위를 보면은 네, 그 이제 약관을 이제 잘 이제 보시잖아요. 예, 직무 수행과는 관계없이 예, 공휴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24시간 365일을 적용을 해요. 네, 네. 그 혹시 그 약관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사실은 약관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의원님 한번 그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거 맞는 건가요? 의원님 말씀해주신 그 잠깐 담보 내역을 잠깐 자료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상해 사망이라든지 골절 입었을 때 혹시나 상해 통한 골절에서 수술비라든지 입원했을 때 상해로 이럴 때 이제 일당 뭐 4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이제 그 상해 보험에 맞는 가입 담보금이 잡혀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통장님들께 업무 수행할 때 발생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1년 365일 24시간 네, 그 보장을 해주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라기보다는 통장이 이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그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네, 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24시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일단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건 의원님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직무 혹시나 해서. 수행과 관계없이 네, 이제 직무 수행이라는 것은 금요일, 일요일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의원님 근데 거기까지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근데 이제 보험 가입할 당시에 지금 사실은 통장 업무 수행 중이라고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국한을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그 통장의 업무를 수행 중이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이제 보험 가입할 당시에 제가 이제 정확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따져서 또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글쎄 이걸 조정을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휴일도 있고 맞습니다. 일요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이 24시간 365일을 내 적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적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직무 수행과 관계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날짜만? 예, 그렇게는 안 되나요 이게 예, 보험회사하고? 그 부분을 그것은? 한번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은 상해보험에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예, 한번 그 부분은 한번 검토 한번 해보는 네, 그 부분 한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상해보험에 들고 있는 그런 보험회사와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지금 보험 가입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 그리고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네, 구정 현수막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네, 네, 우리 자치부건과 구정 현수막 네, 예산은 600만 원이에요. 네, 2025년도 예산에 예, 구정 관련 홍보 사항을 걸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각종 생활 밀착형 이런 또 정보 제공 홍보물을 내용은 이제 그런 건데 네, 네, 10개소에 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네, 네, 우리 청사, 예, 우리 청사에도 다뤄도 되고 네, 네, 일반 주요 지정 게시대에 주민 홍보 사업 등 이런 걸로 걸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이 청사에 네. 지금 뭐 현수막 붙어 있는 것은 우리 자치분권과 예산입니까? 다른 쪽 예산입니까 이게? 그건 행정지원과 예산. 네. 예,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의원님. 행정지원과 예산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 자치분권과 예산은 어디에다가 좀 붙입니까 그럼?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치분권과에서는 이제 우리 우리 구청사 말고 여기는 네, 지금 외부에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동이라든지 예, 제가 2025년도 예산책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청사도 좀 돼 있어요. 청사도 네, 구청사가 아닌 이제 동청사라든지 그래요? 네 그렇게 좀 의원님 봐주시면은 네 분권과 쪽에 있는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은 청사 및 관내 네. 주요 지정 게시대 주민 홍보 사항 등 개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사업 네, 내용을 네, 보면. 네. 그럼 청사하면은 동청사를 따지는 거예요? 구청사 아니고? 분권과에서는 동청사죠. 네, 분권과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예, 것 같은 예. 분권과에서는 동청사로 의원님 동청사로. 예, 이해해 주시면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청사에 붙어 있는 네, 현수막은 전부 다 이제 소관부서는 소관부서는 행정지원과로 의원님 행정지원과로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예,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동장 추천제를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안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걸 보고서 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업무보고 자료 85쪽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네, 의원님. 전년도 저희가 그 2023년 대비 모집 건수도 9배, 그다음에 모집 금액도 9배 정도. 네, 있습니다. 그쯤. 그래서 네. 그 9,256건에 9억 1,350만 원 맞습니까? 네, 지금 누계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리고 보니까는 12월 달에 또 집중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은 네, 네. 그 연말 정산 앞두고 12월에 많이 몰린 건 있지만은 네. 그래도 전년 대비 9배라는 거는 엄청난 성과를 올리신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성과적인 측면에서 네, 의원님 말씀 고생하신 주시면, 네. 우리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5개구 현황을 다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보니까는 대전시가 6억 9천, 동구가 1억 2,800, 네. 서구가 1억 2,800, 유성구가 1억 3천, 대덕구가 1억 1천입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아마 그 여러 가지 상황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중구가 유독 9배 이상의 그 모금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 중구에 특별히 많은 그 애향민들께서 중구를 택해 주신 어떤 이유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타구에 대비해서도 마찬가지 많은 성과를 거둔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희들은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답례품 과정에 있어서 성심당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지역 향토 빵집이 있어서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에서 저희 고향에 찾는 애양심을 가진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를 할 때 그 성심당을 통한 그 답례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효과를 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정 기부를 통한 그 모금액도 있었는데 그 또한 그 외부에서도 물론 고향사랑 통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성심당이 가진 브랜드가 있어서 그런가 그 지정 기부를 통한 부분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답례품도 많이 있지만 그 답례품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겸손하시게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말씀하고 의원님께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더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디트뉴스 그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은 네. 지정 기부로 효용감을 높이고 민간 플랫폼 도입으로 기부자의 편의 증대를 해서 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가장 큰 거는 답례품. 네. 그 지정 기부로 3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네. 저희들이 그 현재 지정 기부를 하고 있는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생활비를 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있는 그 입수자들이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을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요즘 그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들이 치료에 대한 지원금이 또 이렇게 저희가 지정 기부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기부금을 그 애양민들께서 모금해 주신 만큼 네. 꼭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쓰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기존에 그 시행 중인 세 가지 사업 외에 금년에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실 것은 있으신가요? 네, 아직은 현재 저희들이 세 가지 외에 좀 추가할 부분들은 아직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와 또 협의를 통해서 혹시 이거 외에 또 우리 좋은 그 취지로 기부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들이 발굴이 되면 추가로 더 선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금년에 또 그 고향 기부금 관련해 갖고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 준비하실 거 지금 민간 플랫폼 같은 경우가 아직 네. 우리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네.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 작업. 네, 그런 부분도 예, 제도적인 보완도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뭐 분석을 하셨겠지만은 그 민간 네.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50%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거기에 대한 그 정비가 빨리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거의 9배, 그러니까 1,000명에서 10,000명 정도로 지금 기부하신 분들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네. 빠짐없이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기금 활용 방법도 보면은 그 11조 사항에 따르면은 기부금 모집과 운영 그리고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도 우리가 그 기부금 내에서 15%까지 15%까지, 사용이 예.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네. 사업 계획에 그 제대로 한번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네, 의원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답례품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저희 중구가 많은 이제 모금액을 성과를 거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쭉 답례품 이제 분석하신 걸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심당에서 거의 한 89%, 거의 네. 90%를 차지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예, 그 정도 예. 비율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 성심당 효과가 큰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만큼 네네. 선호도를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정 기부도 이제 해주셔서 네.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폭력 피해 보호 시설이라든지 자립 준비 청년들 이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네. 그 모금 기간이 한 보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을 이제 달성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조금 유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딱 이렇게 그분들이 딱 선호를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하신 건가요? 뭐 유도라는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기부 관련된 그 지정 기부 관련된 사업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답례품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향이 없었다고도 말씀 못 드리겠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좀 종합적인 것들이 아마 이런 결과물을 낳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저희 필요한 자립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신 부분은 좋은 부분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필요한 것을 이제 이분들도 같이 이제 동참한다는 마음도 있고 또 답례품에 맞습니다. 대한 선호를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이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시면 다시 또 대전을 방문하실 수 맞습니다. 있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부분인데 네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번에 네. 민간 플랫폼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언니. 예, 근데 이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론부터 이제 한번 정확하게 짚고 이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네. 저희가 이제 답례품이라는 이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플랫폼을 가입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탁하신 이유? 아무래도 이제 그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이 일단은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초에 그 행안부에서 추진했던 그런 플랫폼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 플랫폼도 함께 병행이 됐을 때
모금 자체가 일단은 증액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이미 저희보다 먼저 앞서서 뭐 다 지자체에서도 이미 민간 플랫폼 가입해서 진행했던 내용을 좀 봤고요. 그래서 민간 플랫폼까지 같이 저희가 함께 플랫폼으로 운영을 했을 때 접근하는 그러한 그 이용의 그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훨씬 용이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민간 플랫폼도 함께 개방을 해서 하면 저희 중구에 좀 더 많은 기부금이 모금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일단 취지는 좋으신 부분이시긴 한데 네. 지금 뭐 민간 플랫폼을 가입한 곳이 많지는 않아요. 네, 전라도하고 맞습니다. 광주 맞습니다. 거의 그쪽이거든요. 그쪽입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지금 법령이 바뀌면서 이제 행안부 지침에서 고향사람 이음 외에 고향사람 기부를 12월 2일부터 국민이 친순간 민간 앱 그리고 앱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민간 플랫폼을 이제 계약을 하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저희는 계약 며칠 날 했나요? 계약을 날짜는 12월 20일인가? 잠깐. 네. 12월 20날 계약을 맺었습니다. 12월 20이요. 네. 저도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그럼 12월 20일 날 계약하셔가지고 열흘 만에 총 8억 중에서 반 이상이 거의 한 49%가 여기 민간 플랫폼에 기부하시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의원님도 잠깐 아무리 언급- 12월에 이제 네. 몰린다고 하더라도 그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제가 지금 알아본 걸로는 12월 2일 날 계약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잡아도 솔직히 12월에 몰린다고 그래서 100번 이해해도 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20일 날 계약을 했는데 열흘 사이에 49%를 지금 차지했어요. 네. 그러면 솔직히 국장님 입장에선 상식적으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네. 이쪽으로 계속 유도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까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를 딱 들어가 봐도 네.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치면 다 처음 컨텐츠가 고향사랑 이음부터 나와요. 네. 한참 내려가야 위기부라는 저희 민간이체 거기랑 계약하신 거 맞으시죠? 네,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목적성을 가지고 거기를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부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만에 49%를 차지했다? 이걸 어떻게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실까요? 네.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 2일이라는 날짜를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들이 모금이 시작된 거는 12월 20이 맞고요. 계약도 20날 이루어졌고 아마 준비가 해서 이제 단계가 있다면은 이제 저희들 준비하는 단계를 만약에 혹시나 있었으면 왜냐면 이제 업체 선정 관련돼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된 내용이 사전 진행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좀 12월 2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0일부터 모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향사랑 이음도 있고 민간 플랫폼에서는 위기부가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금에 관심 있는 또 우리 뭐 고향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또 타지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위기부라는 분들에 대한 그 모금 민간 플랫폼 많이 알고 있지 않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많은 모금액을 지금 설명을 지금 이렇게 부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나름대로 놀랍기도 했지만 그만큼 또 그 위기부가 가지고 있는 그 민간 플랫폼으로서의 그 역할도 크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타 구에서도 타 자치단체에서도 위기부를 통해서 그만큼 모금액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들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지는 않고요. 이유를 굳이 만들자면 위기부에서는 그 원래 그 답례품 30% 플러스 알파를 제공을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선호도가 그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긴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위기부에 수수료 내시죠? 네, 맞습니다. 몇 프로 내세요? 지금 10% 지금 지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그 10%씩 나가는 거 다 제대로 알고 계실까요?
모금액의 10%면요. 저희가 지금 여기가 49%면 거의 50% 잡은다고 치면 4억이 위기부로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10%를 위기부에 저희는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10%라는 것도 거기서 주는 수수료도 또 부가세는 또 따로더라고요. 계약서 보니까. 네. 그리고 계약서 보니까 위기부에 따로 이제 10%의 부가세 따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10%를 주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이 컨텐츠에서 많이 사람들이 그 위기부를 통해서 편하게 민간 플랫폼으로 기다림 없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건데, 과연 그 10%를 일반인한테 줄 만큼 서비스를 제공했을까? 그 플러스 알파가 이제 물론 이제 주사님께서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무슨 뭐 이제 뭐 뽑아가지고 무슨 이렇게 뭐 전자제품도 제공한다고 했지만 그게 과연 지금 한 달 말씀대로면 지금 열흘 정도 오픈해주고 4천만 원을 줘야 돼요. 네. 거기에 뭐 부가세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을 과연 구민들한테 제공을 했을까? 구민 아니더라도 기부하신 분들한테 제공을 했을까? 네. 저는 정말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국장님이 보셔도 그렇게 국민들한테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겠지만, 기부를 하고자 마음 먹으신 분들이 어떠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기부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고향사랑 이음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님께서 보고 받으시겠지만 너무 많은 단계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위기부에서는 또 민간 플랫폼만큼 더 많은 분들에 대한 기부를 모으기 위해서 그 절차의 간소화도 있었겠지만, 또 나름대로 그 위기부를 통해서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함께 병행을 함으로써 아마 그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보다는 차별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부 문화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고향사랑 이름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운영이 됐을 때는 기부 문화 확산에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민간 플랫폼이 개방이 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기부에 대한 문화도 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또 쉽게 접근을 해서 뭐 소액이든 아니면 뭐 많은 금액이든 기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민간 플랫폼을 열어준 게 맞아요. 네. 맞는데 지금 이 민간 플랫폼을 열어주실 때는 행안부에서 해줄 때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서비스를 개방하는 차원이죠. 무조건 민간 플랫폼하고 수수료를 이렇게 10%씩 하면서 주면서 말씀대로 목적 취지에서 벗어나라고 이걸 개방해 준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쩜 다른 사업들은 이렇게 막 지금 추진도 더디고 하는데 이건 이렇게 발빠르게 추진을 하셨는지 네. 그 부분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유수열님께서 지금 민간 플랫폼 관련된 조례가 지금 완비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연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팀장님을 불러서 여쭤봤더니 네. 다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럼 지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요? 류수열 의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건가요? 네. 혹시 아까 말씀하신 유수님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금 좀 전에 우리 유수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상충된다는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민간 플랫폼 계약할 때 행안부와도 사실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총괄하고 있는 행안부와 통화를 해서도 전자정부법이라든지 이런 21조 및 17조 시행령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민간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 데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할 지금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죠, 법령에. 네, 그래서 예, 이제 예. 그렇게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근데 지금 유술련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조금 더 조례해도 이런 부분들 좀 더 담아서 맞습니다. 조금 더 근거를 명확하지 않은 말씀은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있다는 류수열 말씀을 의원님 드렸고요. 네. 말씀이 맞잖아요. 저 네. 또한 이제 이 부분이 의아해서 여쭤봤을 때는 네네. 다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 말에는 너무 쉽게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께서 혹시 그렇게 이제 말씀
드린 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저희들이 좀 더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정보법 관련된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행안부의 자문 받은 결과도 사실은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유술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례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맞게 좀 더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 지금 전반적으로 법을 어겼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고향사랑 기부 관련된 법령이 여기도 지금 이제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수정해 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령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기본 활용은 15%를 넘지 말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아쉬운 거는 네네. 지금 이번에 세출 예세안에도 일반 회계랑 기금을 나누셨어요. 네. 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기금을 사용도 하고 일반 회계도 사용을 하고 지금 기금은 15%는 넘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기부금은 15% 안에서 사용을 하고 또 나머지 필요한 건 일반 회계를 사용을 하고 그럼 결국은 국민 돈으로 또 이용을 하는 거면 그분들이 제공하는 거에 대한 진짜 실용적 목적의 외를 그냥 똑같은 제가 볼 때는 그 돈이나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보다 지금 여기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이 체계를 더 알아요. 네네. 아시기 때문에 법령을 조금씩 피해가면서 방법을 찾으셨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저희 의회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처음에 일반에게 하실 때 이제 몇 년 정도는 기금을 모금을 하셔서 거기에 충당을 하고 어느 네네. 정도 쌓이면 그거를 기금을 활용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물론 이제 예산 때 기금 운영 계획안을 설명은 하셨지만 저희는 이 담당 부서분들은 이거 하나를 보지만 의원님들은 전체를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놓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일반에게도 나누시고 기금 운영도 하면 결국은 목적으로 법령에서 그래도 이 공공기관을 믿고 15% 이상은 이왕이면 사용하지 말라라고 규정을 해준 거를 네네. 어떻게 보면 편법을 써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 가신 거예요. 이거 합치면 15% 넘어요. 솔직히 15% 넘는다는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아쉬운 게 물론 이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부를 하시는 건 좋지만 여기서 많은 컨텐츠를 저희한테 제공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민간 플랫폼 없이도 10%씩 안 떼어주고도 성심당이라는 너무 좋은 저희한테는 이런 좋은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사람들이 저희를 중구를 찾아주는 감사한 상황인데 그럼 이분들이 주신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국민들한테 조금 이왕이면 복지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해야 하는데 굳이 여기 민간 플랫폼에 10%씩이나 줘야 된다는 굳이 타당성을 저는 찾을 수가 없다는 부분인 거죠. 네, 의원님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율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한 번 더 짚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보니까 지금은 위기부만 플랫폼을 열어줬는데 네. 지금 몇 달 뒤부터는 뭐 당근이라든지 LG 이런 데 쭉쭉 들어와요. 네. 그럼 합쳐서 15% 넘으면 안 돼요. 그럼 말씀대로 더 활성화를 위하면 위기부를 더 많이 알겠어요? 사람들이 당근을 더 많이 알겠어요? 국장님이 보셔도 당근이 더 활성화됐죠. 그건 초등학생도 들어가는 플랫폼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면 당근하고 계약을 하면 더 자주 될 텐데 그럼 당근하고는 몇 프로 계약하실 거예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열리지 않은 부분들이기도 하고 현재는 한 군데만 돼 있기 그쵸, 때문에 현재는 한 드렸- 군데지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만약에 민간 플랫폼이 더 많은 그 개방이 되면 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맞게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실 수가 없어요. 15%를 넘지 말라고 그거는 법령으로 돼 있어요. 운용 관련된 부분들에서 기금은 15%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예, 있는 15% 돼 있지만 근데 네. 다시 또 그러면 일반회계로 그쪽하고는 또 민간에게는 민간 채택하시면 또 일반회계에서 주실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은 그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조금 계약하실 때 좀 네. 장기간 안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 여기 올해 예산에 보니까 연구 용역비 올라왔잖아요. 네. 연구 용역 하시는 거 지금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용역에 대한 필요성, 네네. 기금 사업 답례품, 홍보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중국민 방향성에 맞춘 전략이 필요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 위기부랑 계약하셨죠. 네. 계약서 항목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위한 광고, 홍보 및 마케팅 활용 그 밖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황들 저희가 요구하면 여기서 해주게 돼 있어요. 네네. 제가 볼 땐 용역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제가 볼 때는요. 네. 국장님 이거 1차 추경하실 때 반납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2,200만 원이니까 수의 계약 하실 거죠. 글쎄요, 아직 그거는 지금 저 결정된 게 없어가지고. 거의 수의 계약이잖아요. 네. 그럼 네. 수의 계약 할 곳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언니. 왜냐면 이거에 대한 컨텐츠를 알아야 이거를 알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그건 알아야 맞고요. 네. 그러면 뻔한 건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만약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데랑 똑같이 수의 계획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언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정말 용역의 필요성도 한번 보셔서 네네. 아니실 때는 과감하게 반납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 그 계약서 내용이 있는 의원님께서 아마 그 3조 업무 내용 속에 있는 걸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위한 광고와 홍보 마케팅 활동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근데 용역 관련돼서는 지난번 본예산 때 아마 의원님들께서 이제 말씀 듣고 성립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 용역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중구만의 또 다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기부금 활성화 관련된 분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예, 하겠다는 말씀 근데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네. 하면 좋은데요. 계약서에 이제 그러길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 드렸는데 네네. 여기 민간 플랫폼에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계약서에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용역이 아니고 여기는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기부금을 위한 모금과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좀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네, 저희 그- 기관하고 협의하면 요청하면 네. 해줄 수 있다라고도 돼 있으니까 혹시, 한번 여기 예, 상의해 요걸 한번 보시고요.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굳이 안 들어도 되는 안 들어도 될것 돈이라면 같으면, 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고 네네네.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2천만 네. 원 가지고 크게 효과도 없다. 그렇다면 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네. 원래 계약하실 때 계약서 날짜 작성하시죠. 네. 근데 제가 받은 계약서엔 날짜가 없네요. 공공기관에 날짜도 없이 계약하시는 게 맞나요? 네, 아니 계약서에 사실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날짜가 되게 기재가 좀 누락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이제 또 내부 결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봐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계약서 보니까 네. 지금 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 100번 이해해서 네. 위기부 하나밖에 없어서 일단은 크게 문제 없이 15% 내 이내여서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네. 말씀대로 이제 그 플랫폼들이 막 다양하게 들어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랑 10% 하면 나머지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날짜 꼭 체크하셔서 여기도 보니까 1개월 이전에 상대방이 본 계약을 갱신 거절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엔 자동 갱신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꼭 체킹하셔서 제가 볼 땐 그렇게 여기랑 하겠습니다. 10%랑 하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약을 하시든지 굳이 여기 아니어도 그대로 연동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희는 감사하게도 더 좋은 그거 없이도 기부하실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있고 네. 그래서 그 돈 아끼셔서 정말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초창기니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살피셔서 다음번에는 좀 계약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니. 그리고 한 가지 그럼 네. 기금운용 네. 비용 바뀔 때는 의회에 또 보고하시나요? 심의 대상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언님 지금 기금운용으로 기금운용 관련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여기서 수수료 나가는 거니까 4천만 원으로 증액하셔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여기서 지- 수수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금에서? 위기부 맞습니다.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 저희 승인을 받는 건지 보고만 하는 건지 아니면 보고도 없이 그냥 주면 되는 건지.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예,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이 가해지면 네. 의원님들께 보고 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만 하는 거죠. 심의는 아니고. 아니 심의돼서 추경에 올려서 심의해서 추경해서 사실 심의하는 똑같이 건가요? 모든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예. 다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경 때 이거 이제 다시
증액해서 이제 올려주셔야 되는 네, 상황이시네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체킹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의원님. 이왕이면 지금 일반회계랑 기금으로 나누지 마시고요. 이건 결국은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기금을 어차피 사용하실 거면 하나로 통합하셔서 거기 내에서 15% 안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네, 그런 부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 그리고 86페이지. 네. 지금 지속 네,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해서 지금 두 번째 보니까 사회적 아카데미 교육하고 2025년 마을 기업 육성 사업 공모 추진 올려주셨어요. 네, 의원님. 예, 지금 보니까 예산대 1천만 원하고 2천만 원으로 해서 공모 사업하고 아카데미 교육 사업 하시려고 했던 그 사업 맞으신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교육 1,000만 원 말씀해 네, 주시는 네. 것은- 그거랑 이제 네. 마을 기업에서 이제 국시비 해가지고 2천만 원으로 공모 추진하시는 그 사업 맞으세요? 네, 그 사업 맞습. 아, 그 사업 맞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의원님. 네. 네, 그럼 이제 두 사업 다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신설이고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24년에는 추진을 못했다가 올해 다시 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네, 마을 기업성 사업은 그렇습니다. 예. 예. 만큼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된 상황이니까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하셨을 것 같은데 수립되어 있으신 건가요? 아,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교육 관련된 부분하고 하고 네. 마을 기업 육성 사업 마을 기업 유성 사업 공모 추진하는 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마을 기업 공모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지금 두 군데 심사 결과가 나왔고요. 예, 거기에 따른 또 이제 그 행안부로 최종 심사가 2월 달이면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럼 이제 그 추진 방향하고 수립하신 계획하고 예,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네, 예, 네. 예, 그때 아카데미도 그렇고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만큼 이제 자치분권과가 따로 분리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준비하시는 만큼 네. 좀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존경하는 오한숙 의원님이 그 고향사랑 기부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고향사랑 이음에 있는 지정기부 코너도 네. 수수료를 따로 주나요? 고향사랑 이음에도 지정기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이용료는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 코너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이제 기부한 사람들 그 리스트도 뜨더라고요. 누가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했는지. 네. 근데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등록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특정 사업에 대해서 했어요? 세 가지 지정 기부 사업은 위원장이 말씀해 주시는 것 네. 같으신데 그건 다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음에 올라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한도가 1,500만 원이었는데 이 기부해 볼 때 예, 한도가 1,500만 원이었잖아요. 1,500만 원입니다, 의원님. 예. 여기 고향사랑 이음에서도 한도 초가 됐죠. 예, 거기서 초가 되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위기부에도 1,500만 원씩 올렸죠. 예, 금액 1,500 올렸죠. 예, 맞습니다. 1,5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도 목표액을 달성을 충분히 하는데 한쪽은 수수료가 안 나가고 한쪽은 수수료를 10%를 떼어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11월 27일 날 공감만세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협약 맺으셨는데 그 업무 협약의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12월 7일 날 맺었던 업무 협약. 11월 27일이요. 11월 17일이요? 11월 네, 27일. 네. 27일. 그때 업무 협약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맺었던 내용은 홍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무료로 해주는 거였어요. 네. 무료 홍보 관련된 업무 협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
홍보 관련된 네, 무료로 해주는 그러한 업무 협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 홍보를- 협약서도 좀 한번 네. 그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저희들 그 85페이지에 네,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내용이 있어요. 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참여 예산제 그 시스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제 주민참여 예산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와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네. 사업 선정이 이루어져서 본 예산의 편성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죠.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체계적인 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네. 분과위원회 역할 강화로 운영 내실화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가 있습니다. 네네. 이분들한테 이제 본 예산에 저희들이 3번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한 번 하죠, 1년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평가를 말씀. 아니, 그 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평가하는 평가하는 거는 한 번이죠. 근데 이분들한테 교육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그리고 일반 그 공무원들도 함께 또 주민들도 함께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교육은 따로 세웠잖아요. 주민참여 교육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네, 자, 그 운영 조례 12조 위원회의 기능,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 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에요. 위원회가. 네, 이 위원회가 이제 그 주민들 의견을 내서 받아온 거를 가지고 네. 사업 선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사업 선정은 또 홈페이지에다 공개해서 이 주민들 투표 받아서 선정하지 않아요? 순위 정해서? 네, 주민투표 오프라인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죠? 네, 함께 병행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근데 이분들한테 네. 그런 전문화된 교육을 임기가 정해져 있고 이러한데 이분들한테 그 전문화된 교육을 계속 시키는 그 이유가 어떤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네. 저희들이 이제 위원을 모셔서 진행을 하겠지만,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도 좀 필요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일반인이라면 혹시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생소한 부분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지는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서의 그 역할이라든지 그런 기능 같은 부분들도 한번 아니 그 저희들이 역할의 교육적인 피부 얘기를 역할의 하고요. 기능이 네네. 그 이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올라오게 되면은 그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부분 선정해 놔서 그게 이제 정책으로 녹아서 예산을 태우려면은 네. 결정적인 거는 이제 사업부서에서 과연 이게 이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배분된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컨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네, 사업부서의 검토도 함께 병행이 된다는 말씀 드린 이유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온라인에서 선정을 해서 거의 결정이 되는데 네네. 이분들한테 그렇게 뭐 몇 번씩 불러다가 회의 수당 주고 또 강사 불러다가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교육 방향성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들 임기가 끝나면은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은 끝이잖아요. 또 그 새로운 사람들 오면은 또 그거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 분들한테도 그냥 일반 그 주민들 교육할 때 내용에 같이 교육을 하면은 내내 같은 거 아닌가요? 중국 왜 이걸 별도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의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별도로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고 일반 주민들도 별도로 교육하고 이거는 아니었고요. 함께 교육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나눠져 있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네, 한번 잠깐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주민교육 말고 이분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련된 교육이 또 따로 있었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그 잠깐 지금 예산서를 말씀 잠깐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교육 강사 수당 예산으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청약시켜 주셔서 지금 현재 그게 몇 번이에요? 4회입니다, 위원장님. 3회죠.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리고 예. 5번 교육하는 거 또 하나 있죠. 그거는 이제 주민자치 주민자치예요, 그거는. 예, 역량강화 주민 설명회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러면은 예, 본의원이 좀 착각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 예. 예, 잘 알겠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예. 매년 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동이 순환되면서 올라와요. 네. 뭐 LED 교체 사업이라든가 전자 게시판 사업 같은 경우.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몇 년째 이제 17개 동이 이제 순환식으로 해서 그게 올리는데 아마 동에서 이 동 추천으로 해서 올라오는 사업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네. 이 부분들은 개선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전자 게시판이 몇 개 동에서 주민참여에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네. 효과적이다. 네. 그렇다면 17개 동을 다 검토를 해서 네. 그는 이 사업으로 이 본청에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네. 그 외에 이제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을 발굴을 해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공감하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뭐 한 3, 4년째 한 2개 동, 3개 동 이렇게 계속 게시판이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네네. LED 이 등 교체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뭐 바닥 뭐 그 신호등이라든가 바닥등도 마찬가지고 네. 그 항목이 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너 개 항목은 계속 그렇게 동이 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활성화시키고 가시려고 하는 방향성이면은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네네.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 발굴을 하는데 조금 주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이제 이 온마을 축제에 관련돼서 그 존경하는 육상내 의원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본의원도 이제 지난해나 그 2023년도나 2024년도 이 축제를 봤을 때 네. 이게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번 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의원님들께서 좀 특색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얘기를 하시고 네. 그 제안된 안에 대해서 뭐 국장님이 아마 보고는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네. 권역별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네. 아니면은 그 마을에 이제 있는 활동가들 하시는 분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축제를 진행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주민 주도로 되는 것보다 몇몇 그 회장님들 주도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 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하다 보니까 이 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을 사람들이나 이제 지역민들이 관심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명칭은 온마을 축제인데 네. 저거는 너네 집 일이고 나는 그냥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관객으로 입장으로 그냥 가서 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자생단체 회장님들을 모든 아니면은 뭐 학교 학원 뭐 이런 분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네. 각 파트별로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까지 모여서 파트별로 각자 역할을 주고 그 역할 내에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조금 단계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구 하나가 그냥 추진위원회가 뚝딱 해서 그 한 페이지짜리 그냥 계획서 갖다가 딱 제출하면은 네네. 중복되는 동 없으면은 그냥 딱 지정해갖고 이렇게 뿌려주는 거보다는 네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 오는 속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같이 모이고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자치고 또 공동체 맞습니다. 활성화의 어떤 역할이거든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축제도 일률적으로 그냥 가수 불러서 음식 부스 만들고 이런 거보다 또 동네 투어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굳이 그냥 무대 설치하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무대 없어도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의전 문제 때문에 그 개막식을 굳이 중간에 해가지고 사람들 다 끝날 때쯤 뭐 이렇게 의전하고 하는데 굳이 개막식에 의전 무대가 없어도 되잖아요. 개막식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10시면 10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빵빠레 올리고 하고
거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가서 같이 그분들하고 호흡하면서 돌려보면 되는 거지, 굳이 그 행사 중간에 사람들 모이지도 않는데 모아놓고 그걸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흐름도 끊어지고 또 별로 축제의 흥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행사 일정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시즌에 다 몰려버리고, 동네마다 특징이 틀리잖아요. 네네. 대흥동이나 문창동 같은 경우 봄에 꽃피는 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데가 있고, 네. 다 10월 말 11월 이렇게 이제 뭉쳐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아, 네. 이렇게 모여서 할 때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또 해주시고, 우리 또 자치분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또 특화되신 분이니까 과장님 또 의견을 많이 내셔가지고 좀 재밌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굳이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딱 1,000만 원씩 해서 그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커팅을 할 분은 커팅을 하고,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데들은 좀 그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일률적으로 그냥 딱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네. 그 참여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괜찮은 데들은 좀 키워주고, 아닌 데들은 줄여나가고, 그 줄여나가는 속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너 개 마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축제를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도 좀 괜찮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들 그 역점 추진 과제로 그 동장 추천제를 하신다고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동장 주민 추천체가 이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이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하는 단계가 필요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 주민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조항장 주민 추천제 역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추천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뭐 홍보라면 홍보랄까요? 교육이면 교육이랄까, 이런 부분들 좀 널 좀 알리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한번 저희들이 진행하는 세부 추진 계획도 지금 현재 만들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의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스템으로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자치분과 쪽에서 할 수 있는 그 희망자 분들, 예를 들어서 동장 추천제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물론 이제 그 전에 또 이루어질 선행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대상동 선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내부적인 또 지휘공무 관련된 또 우리 인사부서의 협의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상 동 선정은 요 구에서 해서요? 역시 마찬가지, 이거 역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지금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한번 더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저희들이 좀 더 추진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광주 남구가 이제 최초 시작을 해, 동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그쪽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지자체로 확산이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름만 놓고 보면은 가장 혁신적인 제도고, 네. 또 주민자치위에서 이제 필수적인 제도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붐처럼 이게 쑥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다 원점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이 더 부각이 됐다면은, 이게 이제 이 상당한 지자체들이 도입을 했고 또 시간도 흘렀는데 네. 이게 제도화가 안 됐어요. 동장 추천제라는 게. 그렇다면은 리스크가 더 컸다라는 거거든요. 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막 여러 지자체가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고 가장 혁신적인 또 사례로 또 뭐 발표도 됐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도로서 안착이 돼서 이게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가 안 되고 지금 퇴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장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데가 평택시 정도 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평택시가요, 올해 10군데를 했잖아요. 올해 10군데를 했어요. 네. 10개 동을. 다 단수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신청을 받더라도 조정을 하더라고요. 네. 신청 안 한 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청 안 한 동 쪽으로 이제 복수로 들어온 데를 빼요. 왜 복수로 가서 한 명이 떨어지게 되면 그 이분에 대한 그 리스크를 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게 동장 추천제가 아니라 그냥 그 일반 인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과정만 더 복잡하게 하지 않겠나. 그래서 평택은
이게 해보니까 처음에 신청을 받아야 또 신청자들 동 신청을 받고 확정이 되면은 또 대상자들 보고 이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네. 자격 조건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그 시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을 또 1차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신청 안 한 동 쪽으로 이렇게 분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확정을 짓고 그래서 내려보내서 주민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통장 추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좀 그렇거든요. 거기 이거 말고 이 외에 나머지들은 약간 다 이제 이 처음에 시범 사업식으로 이제 한두 개 동 했다가 네네. 다 철회를 했더라고요. 뭐 세종도 단체장이 바뀌어서 그렇다 하지만은 많은 동이 신청자가 없었어요. 신청을 안 하시는 거지. 그 부담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2개 동, 3개 동을 했을 경우 나머지 이제 만약에 3개 동을 하면은 14개 동하고의 이제 차별성 문제도 좀 있거든요. 네. 여기는 어떤 보면 동장 재령 사업비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동은 그런 것이 없다 보면은 또 나머지 동에서도 그런 거를 원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문제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저희들이 이제 간부급 사무관이나 사무관이 이게 하시는 분들의 직급에 따른 연령 비중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할 수 없는 부분도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어거지로 이제 뭐 안 되신 분들을 승급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또 지역민들의 의견도 있지만은 또 이 공직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성도 있으실 거고 네네. 그래서 양측의 의견을 좀 잘 들으셔가지고 네.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한숙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